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 3건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포기 촉구 결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는데 북한은 또다시 결의안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1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77 votes in favor, 1 against, 4 abstain. The draft resolution L24 is adopted. 반대 한 표는 북한이 유일했고 미국과 인도, 시리아, 모리셔스 등 4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주도한 이 결의는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육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이날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33표, 반대 7표, 기권 20표로 채택됐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이 결의는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 조약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찬성 133표, 반대 1표, 기권 29표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표결에 앞서 관련 결의안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severely distorts the essence of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otal disregard of its root cause and present status. 유엔 총회는 다음 달에 본회의를 열어 제1위원회를 통과한 북핵 관련 결의안들을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4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안보 원조를 제공하고 아세안 10개국과 공동 해상훈련을 통해 영내 안보를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아시아와 세계, 북한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영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한을 전달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북 간 대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미북 협상에 관계국들과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말 전에 미북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차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의 판단도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앞으로 2달 동안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북한인 정상회담만을 원하고 있어 실무협상 재개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very far apart on an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has said over and over again it's to have leadership meetings because Kim Jong-un thinks only Trump is capable of making the compromis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만 관심 있는 북한 때문이라면서 여전히 미국의 정책은 확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Right now, the U.S. policy is that we won't have a third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unless there's significant progress at the working level.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처럼 선뜻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회담을 목표로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건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He needs the vote of Republican senators who tend to be quite conservative on foreign policy issues like Syria and North Korea. He probably has more limited flexibility. 반면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 미국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hen American presidents are in domestic trouble or wildly unpopular, they turn to foreign policy to try to change the channel.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미국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달 중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한국 국정원의 평가는 미북 간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희망이 섞인 평가로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첫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과 불법 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영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처음으로 공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영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 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 무기 확산, 그리고 사이버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으면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영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자금 탈취나 지적 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적시했으며 대표적인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 법체계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방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자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6해상 공항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합법적 국제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 국가로 호주와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와 접근법은 일본, 호주, 인도, 타이완이 추진하는 영내 정책뿐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밀접하게 보조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첫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레이몬드 그린 국장 대행은 4일 개막 행사에서 타이완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 5일 동안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이틀간은 북한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미국 정부 주도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나머지 훈련 기간에는 해킹 대응 교육과 금융범죄 관련 실전 사이버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타이완 양국 책임자와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국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타이완 언론들은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선박 해체 작업장이 위치한 인도의 항구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토를 견인 중인 싱가포르 선적의 살비스로이호는 4일 싱가포르항에 도착한 뒤 목적지를 인도의 알랑항으로 변경해 5일 재출항했습니다.
세계 최대 선박 해체 작업장에 있는 알랑항은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으로 YG 어네스토는 이곳에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YG 어네스토의 가치가 600만 달러 이상이 되겠지만 이송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